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고 뜻밖의 행동 하나에도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순간순간 남들이 던진 말에 화가 나고 상처받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감정들은 조금씩 사가 없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경험을 철학자들의 지혜와 엮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는 수소의 길 위의 지혜. 저는 DJ 수소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서운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꾸를 해버린 적.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에 서운함이 확 올라왔는데 그 감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 상처받았어.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더해져서 계속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꼬투리 잡기 좋은 말들이 흘러나왔죠. 넌 또 이렇게 행동하잖아. 이번에도 또 그래? 이렇게 쏟아낸 말들은 결국 제 진심을 전달하기보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굴게 만들었고 되려 더 큰 오해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말이 많을수록 약점을 드러낸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을 늘어놓다 보면 결국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진심은 흐려지고 약점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짧은 말 아니면 아예 침묵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차분히 한두 마디로 줄이는 것, 때로는 침묵으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해를 줄이고 내 마음을 덜 소모하게 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살다 보면 관계가 참 어렵죠. 가까운 사람인데도 너무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서 서운하죠. 저도 친구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연락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기분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뒀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멀어져서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길. 그리고 맹자는 말했죠. 사람을 얻는 길은 결국 진심에 있다. 관계는 결국 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멀면 그 사람을 잃습니다. 진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로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지킬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하고 돌아서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좀 사소한 말 때문에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상대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서럽게 느껴져서 좀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 제가 한 말이 너무 과했고 결국 관계만 더 멀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상대보다 나를 먼저 태운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덧붙였죠.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짧은 인생에서 화로 시간을 태우는 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죠. SNS를 보다 보면 남들이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좀 서럽고 무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박한 즐거움에 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행복은 비교에서 멀어질 때 온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 예를 들면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길, 혹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그 안에서 느끼는 평온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저는 종종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곤 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다 보니 늘 긴장되고 내 삶인데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혼자 공원에 산책을 나갔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왜 나는 나를 옭아매고 있을까? 그때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는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서 온다. 루소도 이렇게 외쳤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장자의 말씀도 참된 자유는 얽매임이 없음에 있다. 진짜 자유는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나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마음을 안고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독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 데카르트도 경고했죠.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븐 시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영혼의 양식이며 무지는 영혼의 병이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우고 치유하는 것. 그 시간이 쌓여서 다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무슨 일이든 좀 작심삼일이었어요. 좋은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데 실행은 잘 못했죠.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사자성어 외우기,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 매일매일 일기 쓰기, 혹은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순간이 아니라 습관이다. 왕양명도 덧붙였죠. 참된 삶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삶은 지식일 뿐이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그것을 지혜로 바꿉니다. 습관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내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황에 놓이면 늘 불안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겁이 나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커졌죠. 그런데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아는 건 힘이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모르는 게 마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알면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가장 약하지만 생각할 줄 알기에 가장 위대하다. 지식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지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작은 말에 흔들리고 큰 상처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말들은 오래된 글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지혜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 함께한 이야기처럼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소수의 길 위의 지혜. 저는 DJ 소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